당신은 애 안 봐? 나 하루 종일 시달리고 왔거든?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실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부는 출생 후 3년 안에 10쌍 중 7쌍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의 부부 심리학 권위자 존 가트먼 박사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죠. 그런데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요? 저는 그 숫자가 훨씬 높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지적만 받았죠. 왜 이렇게 산만하냐? 집중 좀 해라. 의지박약이라 그래. 게다가 결혼 후 저를 닮아 산만한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사는 게 지옥 같더군요.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자부합니다. 매일 밤 자책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아이를 위해 온 힘을 다 쓰는 그 마음을요. 아이한테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남편한테는 속으로 고맙고 잘해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가져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국 뇌과학에서 밝힌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따라하면서 저를 닮아 똑같이 산만했던 아이를 약 하나 없이 특목고에 합격시킬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퇴근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주말에 카페 가고 소파에서 영화를 보며 같이 웃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달라지다. 대화 주제가 누가 병원 데려가? 로 바뀌죠. 주말에 뭐 할까는 이번 주는 좀 잘 수 있을까?가 됩니다. 이건 두 분의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상대를 바꿨기 때문이죠. 옥시토신은 눈을 맞출 때, 스킨십 할 때, 웃음을 나눌 때 분비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접착제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엘란 대학교 루스 펠드만 교수 연구팀이 발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출산 후 이 옥시토신이 남편이 아닌 아기에게 집중적으로 재분배된다는 거죠. 출산 전에는 배우자 50, 나 50 정도로 나뉘어 있던 사랑 에너지가 출산 후에는 아기 80, 배우자 5로 바뀌어 버립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본능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아내가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이 배분이 더 극단적으로 쏠리는데요. 보통 아이들은 울다가도 재우면 잡니다. 밥 먹이면 먹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좀 달라요. 감각 과민으로 밤마다 2시간씩 달래야 하고 학교에서 또 사고 쳤다는 연락이 오고 발달센터 예약 잡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나죠. 옥시토신이 남편한테 흘러갈 틈이 없어요. 에너지 자체가 바닥이니까. UC 버클리 대학의 매튜 워커 교수팀이 2007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하룻밤만 수면이 부족해도 감정 폭발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정상 수면 때보다 60% 이상 과활성화 된다고 해요.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 연결이 약해지죠.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요. 감정이 올라오면 멈출 수가 없죠. 영국 워릭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평균 6년간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요. 그런데 산만하고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훨씬 더 힘듭니다. 예를 들어 ADHD 아동의 70에서 80%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잠드는데 1시간씩 걸리고 새벽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죠. 그 옆에서 아이를 지키는 부모님은 6년이 아니라 10년, 12년씩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브레이크 없는 차 2대가 마주 보며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죠. 언제 사고가 나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런 대화 나누신 적 있나요? 오늘 또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나도 오늘 진짜 힘든 하루였는데 당신은 회사 가잖아. 나는 하루 종일 이 상황이야. 회사 가서 나는 편한 줄 알아? 이 대화의 본질은 내가 더 힘들다가 아니죠. 우리 같이 힘든 걸 이겨내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한 뇌는 그 신호를 읽지 못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지쳐서 힘들어하는데 잠이 부족한 뇌는 그걸 짜증이나 불만으로 잘못 해석하죠.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연구팀이 한 2022년 연구가 있는데요.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표정 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었어요. 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0년 싱가포르 공대 연구팀이 부부의 뇌를 fMRI로 동시에 촬영했어요. 아기 울음, 웃음 등 다양한 자극을 들려주면서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이가 웃을 때는 부부의 뇌가 같은 리듬으로 반응했거든요. 같이 웃고 같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울거나 힘든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뇌가 따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빨리 도와줘야 해 하고 아빠는 잠깐만 나도 지금 한계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은 거의 같이 나왔죠. 한쪽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상대방의 코르티솔도 덩달아 나온 거예요. 즉 감정은 따로따로인데 긴장감은 같이 올라간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님 심리 상태라면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가정은 더 심각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또 사고를 쳤다는 연락이 왔을 때 센터 선생님이 아이에게 더 많은 수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스트레스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핵폭발처럼 터집니다.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내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이런 자책까지 하게 되면 부부 사이는 훨씬 더 빠르게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가사 분담을 잘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2024년까지 독일 가족 패널 연구에서 4,100쌍의 부부를 14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어요. 결론은 놀라운데요. 관계가 깨지는 경우 주 원인은 가사 분담의 불평등이 아니었어요. 가사 분담이 안 돼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겨우 5.7%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갈등의 증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늘어난 것. 둘째, 친밀감과 감사 표현의 감소, 긍정적 상호작용이 줄어든 것. 즉,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말이 사라진 게 핵심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앞에서 알아본 대로 수면이 부족한 뇌는 감사를 표현할 여유가 없고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아이한테 다 가면 아내,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보다 가시돋친 말로 시비를 걸게 되죠.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집은 이 여유가 훨씬 더 작습니다. 치료비 걱정, 학교 걱정, 아이 미래의 걱정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의 모습에서 제 약점이 보였어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친구 관계가 어렵고 숙제하라고 이야기하면 금세 딴짓으로 새버리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면 제 아내는 정말 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안 공기 전체가 살얼음 같이 변했죠. 저는 그때 아내 눈빛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아이한테 화낸 아내가 밉기도 하고 아이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는 제 자신이 밉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봐도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 스탠퍼드 대학 앤드류 후브만 교수, 신경다양성학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러셀 바클리 교수님 등 전 세계 석학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은 단 하나더라고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땀 흘리는 활동이 분해 신경회로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땀을 흘리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약 안 먹고 의지력을 불태우지 않아도요. 뇌가 먼저 준비되니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전 세계 석학들의 방법을 하나씩 시행착오 겪어가며 아이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의 눈빛이 변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도 하면 되네? 정말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고 스스로 계획 세워서 경쟁률이 높은 특목고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떤 분은 요즘 특목고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요.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닮아 산만했던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걸 말하는 거죠. 매일 지옥 같던 집안 분위기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행복해지자 부부 사이도 좋아지더군요. 걱정이 줄자 서로를 바라볼 여유가 생긴 거죠. 결국 부부 관계도 가정의 평화도 살리는 첫 번째 열쇠는 아이에게 신뢰를 주고 함께 땀 흘리는 활동에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부부 심리학 권위자 존 가트먼 박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관계가 깨지지 않고 결국 아이의 행복까지 지켜낸 33%의 부부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첫째, 우정을 유지했어요. 하루 15분 의식적으로 아이 이야기를 빼고 대화한 거죠. 오늘 기분 어때?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그 15분이 옥시토신을 배우자 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했어요. 특히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이 이야기가 대화의 100%를 차지하면 안 돼요. 결국 아이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5분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뭐가 재미있어? 이 한마디가 행복한 부모님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아이의 행복까지 만들게 됩니다. 둘째, 갈등을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이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좀 힘들더라. 주어 하나가 바뀌면 배우자의 뇌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 셋째,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 대 나가 아니라 우리 대 문제로 상황을 봤죠. 우리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 같이 이해하는 것, 성장 방법을 함께 연구하는 것, 작은 성장에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동기화를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동기화로 전환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없어지고 고난을 이겨나갈 행복감이 연결되기 시작하죠. 아이를 낳고 육아가 시작되면 어머님의 뇌는 물리적으로 바뀝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호르몬이 재분배되고 수면이 무너지고 감정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위기가 찾아오죠. 산만한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 강도가 수십 배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결국 우리 뇌에 있어요. 일부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뇌의 방향을 바꾸죠. 오늘 밤 아이가 잠들면 15분만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세요. 아이 이야기 말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15분이 두 사람의 뇌를 다시 행복 채널로 맞춰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 사이를 살리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 단추가 아이와 행복하게 땀 흘리는 활동에서 시작됐잖아요. 미국 신경다양성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러셀 바클리 박사가 발표한 외부 마감 효과를 접목한 방법이 있어요. ADHD 뇌도 스스로 실행하게 만드는 의지력이 필요 없는 방법이죠. 저는 이걸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했고 3개월 만에 눈빛이 바뀌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 이어 설명드릴게요.